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김인현입니다.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3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 가지 그 주제를 정했고 한 가지 행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펜스타 그룹의 이제 복합 운송과 이제 관련되는 겁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펜스타 그룹에서 이제 그 굉장히 빠른 특송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보다 더 빨리 이제 그 일본 부산 또 일본에서 뭐 중국까지 운송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울릉도 공항 건설을 위한 케이싱의 수송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울릉도에 이제 공항을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포항에서 공항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그 케이싱이란 그 구조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운송을 한다는 그 소식입니다.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대 얼라이언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갖는 법적 의미가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HMM도 이제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국외 전기선사가 3대 얼라이언스를 그 이제 만들어서 전기선 시장을 그 영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독과점이라고 해서 이제 독과점 그 규제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네 번째인데요. 종합물류 계약을 위한 국제조약을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중국 해퍼밖에 국제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같은 국제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종합물류에는 그런 국제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자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5월 25일 날 내일입니다. 그 코비드19 하의 해운조선 물류산업 안정화 방안 6회 학술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온라인과 이제 현장에서 세미나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펜스타의 그런 이제 그 빠른 그 이제 수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거기 쓴 내용은 이제 복합 운송이라는 겁니다. 복합 운송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의 운송인이 두 개 이상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동경에서 시모노세키까지는 이제 뭐 트럭으로 왔다. 그리고 시모노세키에서 부산까지는 배로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부산에서부터 또 인천까지는 뭐 또 트럭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트럭과 선박이라는 두 가지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펜스타가 그 모두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펜스타는 이제 복합 운송이 된다는 겁니다. 복합 운송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운송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어느 구간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바다에서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은 우리 법 816조에 따르면은 해상운송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발생했다 그러면은 816조에 의하면은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한 육상운송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상운송법은 이제 책임 제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으로서는 바다에서 사고가 난 것이 되면은 책임 제한이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났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 법 816조에 따르면은 그 운송 구간의 그 길이가 긴
구간이 어딘가를 판단해서 그 구간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가는 경우라 그러면 뭐 어떤 경우보다도 바다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송에 대해서는 해상운송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근데 시모노세키와 부산이 끼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바다는 좀 짧고 육지가 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육상운송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손해 구간이 불명일 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울릉도 케이싱 끌고 가는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예인선 예인선을 이용한 운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력을 가진 이제 예인선이 이런 그 이 바지선을 이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추진력을 갖고 있고 여기는 이제 추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저 이제 널빤지 같은 이제 넓은 그 공간에다가 이제 화물을 싣고 이걸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이 그 선창과 일치가 되어 있는 선박하고는 이제 다르죠. 일반 선박하고는 이제 다른 이제 그 화물을 동떨어진 화물을 이제 앞에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선박 즉 예인선이 끌고 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계풍운송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상법에 있는 해상운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적용된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제 3대 얼라이언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해드리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 공동행위 즉 뭐 운임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공동행위는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법 위반이 아닌 것이 됩니다. 특별한 절차를 제대로 이제 지키기만 하면요. 그런데 그 공동행위를 하던 선사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떤 독과점 형태가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해운법 shipping act라든지 우리나라 해운법이 적용이 그런 대상이 아니라 별개의 그런 독과점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공정거래법, 또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쇼먼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지시한 내용들을 보면은 3대 얼라이언스는 이미 뭐 85% 90% 가까이 미국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과점 상태다. 따라서 이제 그 쇼문법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내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제 해운 경기가 나쁠 때는 이런 이제 얼라이언스를 자꾸 하면서 이제 비효율적인 선사는 도태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좋아가지고 운임이 높고 이제 선복이 부족할 때는 이런 3대 얼라이언스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3대 얼라이언스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점차 좀 더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미국의 그 경쟁 당국으로부터 좀 더 자유스러워지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과거 이제 한진과 현대가 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현대 HMM만 있고 SM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SM 라인의 그 비중 시장 점유율 자체를 또 높여주면은 이제 SM은 지금 이제 그 3대 얼라이언스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대 얼라이언스의 시장 점유율이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선사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원양 전기선사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완하이가 전기 노선을 더 투입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시장 지배력적 그 과점 상태를 완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제 3호 해상법 주간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